예, 예,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예, 음력으로는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그 정치 산책 에서 그 지난 그 100년 동안에 그 진보민주 통일 세력은 친일 부패 부역 세력의 그 이 밥이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진보 민주 통일 세력들은 작금에는 이 하루 인생으로 취급받고 있고요. 친일 부패 부역 세력은 친일 부패 자본 세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이에 이제 상류층이 되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 이 자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뭐냐면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 극악무도한 이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은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이들을 뭐냐면 갈아엎는 길은 총선 승리뿐이다. 모든 기청 민중이 걸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검찰 쿠데타 세력은 지금 현재의 권력자인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가 지금 현재 아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일촉즉발의 뭐냐면은 위기상에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4월 5일까지 아마 큰 아마 이슈가 우리 사이에 아마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검찰 캐비넷에서 이것저것 온갖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국민들을 아주 현혹시키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그 한나라당이 북한에 총을 좀 쏘아달라고 국풍 공작을 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는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이 100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렇게 뭐냐면은 극대화적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역 갈등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국민들이 무민화에 빠져들어서 국민이 학문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공무강산 박사님께서는 작년 2022년 12월 28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공호 강사원 태사님께서 나라는 나라가 학문이 떨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그 집안도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안이 싸움으로 결국은 그 집이 혼란에 빠져서 집이 망해가는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학문이 떨어져서 우리 사회가 국가 부도 사태 내지 국가 망조 사태,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의롭고 공정한지, 무엇이 공적이고 사적인 것인지, 무엇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과 윤리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전혀 지금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일명 바깥에서 출세했다고 말을 하는 사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판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되고, 의사, 변호사, 약사, 목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나라를 망조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관료 조직으로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사회가 부조리로 가득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역사, 특히 현대 역사에 있어서 이 구테타 세력들이 집권이 그것을 묵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 세력을 제거하고 미국과 소련의 사주를 받은 미국과 소련의 아바타인 김일성이나 이승만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양심 세력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해방전쟁, 소위 말하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한국의 남한전쟁이나 북한에서는 해방전쟁이라 그러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뭐냐면 국제전쟁이기도 하죠. 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으로서 독일과 일본에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자유진영과 대결하면서 우리 이러한 개발도상국 제3국가 식민지에서 해방한 나라들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샬 몰로도프 플랜인데요. 마샬은 미국 사람이고 몰로도프는 소련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샬 플랜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자유진영으로 서게 되었고요. 그럼 몰로도프 정책에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이 이 사회주의를 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바로 이러한 구테타 세력들이 그 원인을 제공하면서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1961년 5월 16일 그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1979년 12월 10일 날 신군부 세력이라고 말하는 전두환 노태운의 쿠데타 세력. 그리고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3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기에 협조한 양정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낙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재인 세력들이 윤석열을 감싸주면서 우리가 권력 집단인 검찰 쿠데타를 묵인하게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진보 민주 통일 세력들이 바로 그 전선을 흐트리게 되고, 그 전선에서 소위 말하는 하루인생으로 이렇게 만들고 말았던 원인 제공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개혁하고 진보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것을 바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은 아수라장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러한 소위 말하는 세력들,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출세했다고 말하는 고시패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목사, 기타 이런 중들, 기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바로 자본 카르텔과 결탁하면서 과거에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그들이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 기득권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그들이 부모들은 자식의 권력을 같이 공유하면서 동네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골에만 가더라도 누구 집 자식이 고시 합격하고 의사, 변호사가 되면은 그 부모가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아나무인으로 보고 거기에도 바로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경쟁화시키고 차별화시키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인 동네에 가더라도 바로 서계차경에 노출되어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지배하고 명령하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하게 그 억압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보 민주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루 인생으로 취급하고 친일 부패 자본 세력들, 돈 가진 세력은 상류층이 되어서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무간 지옥의 고통에 지금 이제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촛불혁명을 배신한 문재인과 이낙연이 같은 사람을 쳐 죽이고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적어도 뭐냐면 국민들이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타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층민중이 걸기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요. 저도 일반 그 시민으로서 국민 주권자로서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21일인데요.
올해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2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3년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2위 윤석열, 3위 한동훈이가 이제 마지막 우리 한국 사회를 고통의 도가니로 아마 사고를 칠 것입니다. 저는 사고가 칠 것이라고 명확하게 뭐냐면은 확신하는데요. 권력의 속성상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 큰 우리 한국 사회에 이 혼란이 아마 빠지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춥고 힘든 이 겨울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자유화되고 분권화되고 네트워크화돼서 서로 연대하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깨어있는 시민이 가정에서부터 가족을 민주화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우리가 하버머스가 이야기하는 공론장에 나와서 구조적 변동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1시간 넘었는데 둘째 딸이 전화가 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 품의 제도라 그러죠. 품의 제도, 즉 다시 말하는 결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결제 제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지배, 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로서 군대식의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군사 통치를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의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품위제도로 하는 것이고, 그 결제 제도는 원래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 없었던 문화인 것입니다. 일본 놈들이 가져온 하나의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이제는 수평적 사회 구조로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구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경기도 이 부천 중동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피라미드 구조에 지금 현재 정점에 서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바로 5분위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제일 밑에 하층에 있는 기층민중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층민중은 사회에 버려진 그룹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인 빈곤이라든지 1인 가족 중에서 누구의 돌봄을 뭐냐면은 받고 있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제도에 우리 한국 사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런 뭐냐면은 극빈자와 아주 뭐냐면 우리 사회에 그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내버려진 그룹, 그리고 돈에 쪼달려 가지고 은행에서 계속 빚독촉으로서 뭐냐면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룹도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1분위 그룹이 바로 저는 기층민중이고 사회에 내버려진 그룹이다. 빚에 쪼달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사회 시스템에 그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이 누구냐? 그나마 2분위 그룹으로서 그 우리 사회의 최저 생활 보조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생활 보조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 제도의 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소득자는 아니지만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 벌어야만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저는 이분위 그룹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까지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 기층민중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1분위 그룹과 2분위 그룹, 즉 아까 1분위 그룹에서 사회 내버려진 그룹, 즉 우리 한국 사회 제도적인 사회 보호 정책에 전혀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룹과 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그 일용직 노동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기층 민중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저는 저의 철학과 사상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저희 학문의 하나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층 민중들을 1분위 그룹과 2분위 그룹에 있는 이런 기층 민중들을 바로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사회복지제도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층민중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보호받을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인간 존엄스러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이게 법과 원칙인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지금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가 검찰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기층 민중들을 국가가 어떻게 뭐냐면은 보살펴 줄 것인가, 사회 보장제도로서 어떻게 이들을 뭐냐면은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은 정반대로 오히려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년놈들을 뭐냐면은 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위 그룹이 이 자영업자와 하이직 그룹인데요. 자, 이 자영업자와 하이직 그룹이 뭐 저도 이 자영업자에 들어가죠.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 일반 사업자를 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직이나 기타 국가 관료의 하이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금 잘 내고 또 국가에 충실한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이 3분위 그룹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자영업자가 매우 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하이직 공무원은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이미 일본에처럼 공무원은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은 월급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분위 그룹에 있는 이놈들이 아주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배신자들인데요. 이들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 카르텔과 관료 카르텔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본 카르텔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기타 이 자본가 집단을 말하는데, 부동산 해갖고 돈 벌었다는 놈이라든지 또 뭐냐면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은 사람 장사하는 놈들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다 이 자본 카르텔 내지 관료 카르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관료 카르텔이 바로 판사, 검사,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타 각종 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뭐냐면 기초단체 의원, 그 다음에 광역단체 의원, 국회의원, 전문직,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놈들인데, 이놈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뭐냐면은 적폐색들인 것입니다. 이놈들이 시골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냐면은 서울 보내놨더니 결국은 뭐냐면은 시골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나와가지고는 이 자본 카르텔이 돼가지고 관력 카르텔이 돼가지고 바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즉 아까 말하는 3분위 그룹과 2분위 그룹, 1분위 그룹들을 억압하는 그룹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직공 하루 인생을 살고 있는 1그룹, 2그룹, 3그룹들이 이 4그룹들과 이 5그룹들을 우리가 처단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분위 그룹과 5분위 그룹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바로 뭐냐면 현대식 양반이라고 말하는 놈들인데, 이놈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놈들은 뭐냐면은 세금도 안 내, 교회도 세금도 안 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뇌물 받아 먹어, 그 다음에 뭐냐면 각종 뭐냐면 정보로서 뭐냐면 주가 조작해,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을 배신해, 전문직은 뭐냐면 각종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 특권자에게 주어져 있던 법과 법을 통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놈들이 의사들이죠. 의사들. 예, 우리 국민건강보험을 무작위로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이놈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뭐냐면은 고통에 뭐냐면 무간지옥에 빠지게 돼 있는 이놈들도 뭐냐면 어느 하나 양심적 세력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 지식인을 대변해주는 양심적인 놈들이 없다. 그 판사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놈들에게 더 이상 뭐냐면은 믿어서는 안 되고, 이 촛불혁명을 배신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문재인과 이낙연과 같은 이런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바로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개인의 특이한 개인기에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존했고요. 이수신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됐던 것이고,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 내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 때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에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분위 그룹과 5분위 그룹들은 이 적대적 모순관계로 처단돼야 될 놈들인데요. 이 자본 카르텔 대기업과 관료 카르텔, 일명 판사, 검사, 의사, 약사, 기타 이놈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을 우리가 뭐냐면은 바꾸어서라도 개혁해서라도 이놈들을 뭐냐면은 우리 현 상류층의 지위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내려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야, 여기에 바로 종교 카르텔, 자본 카르텔, 관료 카르텔 이놈들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힘을 사용해서 국민을 옥죄고 있고요. 시골에서는 이놈들이 부모들이 동네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동네를 뭐냐면은 계급화 만들고 이들이 권력화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서부터 지금 이제 대도시인 서울에까지 모두 다 뭐냐면은 서열화시키고 경쟁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경쟁화시키는 스계차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편성해서 바로 이념으로서 뭐냐면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중들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나 중들이 바로 이념 문제에 가지고 1차적인 뭐냐면은 단세포적인 사고로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금도 목사들은 입만 뜨면은 뭐냐면은 배경이 좌파 이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단세포적인 선악과 선악의 이런 뭐 도를 깨우쳤느니 도를 깨달았느니 뭐 이런 따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1차원적인 그 동물들이라서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뭐냐면은 고통에 빠뜨려지고 있는 이런 착취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분위의 그룹에 있는 이 자본 카르텔, 관료 카르텔, 여기에 뭐냐면 종교 카르텔도 제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뭐냐면은 그 5분위 그룹에 있는 친일 부역 부패 세력, 이런 자본 카르텔, 관료 카르텔, 종교 카르텔들 중에서 친일적이며 부역하고 부패 세력인 이놈들, 그 다음에 뭐냐면 군사 구태타 세력들, 이놈들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뭐냐면은 불공정한 사회로 지금 현재 그 치닫게 되었던 원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카르텔, 관료 카르텔, 종교 카르텔은 이 4분위 그룹의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주 친일 부역 부패 세력과 이 군사 구태타 세력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를 상류층 그룹에 올렸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냐면은 우리가 이들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그 희망이 없다.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에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다시피 이미 지난 100년 동안에 이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폭망했다. 자, 그래서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변 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냉철한 우리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상하고 보완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성취 예청 모욕에 기초를 두어서 독일과 스위스식 모델을 가지고 와서 영국식 미국식 모델을 버리고 독일식 스위스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 한국 사회를 앞으로 민주화를 견인해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진보 민주 통일 세력들이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혁명적인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선에 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항상 전선에 언제나 서 있는 자세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촉부 혁명을 대신해서 국회에 보내놨더니 이 새끼들이 뭐냐면은 이 자본 카르텔, 관료 카르텔, 종교 카르텔에 뭐냐면은 흡수가 돼 가지고 여기에 뭐냐면은 문재인이, 이낙연이, 박병석이, 김진표, 노영민이, 양정철이, 그 다음에 전해철이, 심상정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결국은 이런 기층민중의 1분위 그룹, 2분위 그룹, 3분위 그룹의 이 기층민중을 뭐냐면 농락했다. 우리는 농락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산책 138번째, 지난 100년 동안의 진보민주통일세력은 하루 인생이 되었고 친일 부패 자본 세력은 상류층이 돼서 금수저가 되었는데
이들을 갈아엎는 길은 총선의 승리뿐이고 모든 기층 민중이 걸기해서 이를 뭐냐면은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한국무예학술은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